이지혁 씨, 이지혁 씨, 정신 차려봐요. 삽시간에 공사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철근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고 바닥에 쓰러진 사람은 다름 아닌 이지혁이었습니다. 안전모는 한쪽으로 나뒹굴고 얼굴은 흙먼지에 뒤덮인 채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도 이지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땡볕에서 묵묵히 자재들을 나르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근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모두 피하라고 소리치는 외침소리가 공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시각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이는 박성재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마침 지은호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정말입니까? 전화를 받은 박성재가 깜짝 놀라 외치자 옆에 있던 지은호도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지혁이가 공사판에서 일하다 다쳤대요. 지금 병원에 있다네요. 서둘러 병원으로 향하려는 박성재의 팔을 지은호가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요. 은호 후배는 그냥 여기 있는 게 내가 도착해서 연락 줄게요. 아니에요, 본부장님. 저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제 두 눈으로 괜찮은지 확인해야겠어요. 단호한 지은호의 반응에 박성재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성재는 최대한 침착하려 했고 은호는 걱정을 감추지 못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침대 위에는 삼각건에 팔을 매단 채 어깨를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 채 앉아있는 지혁이 있었습니다. 철근을 피하다 옆으로 넘어지며 어깨뼈에 금이 간 탓에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순간 지혁의 눈빛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자존심, 초라해진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여긴 어쩐 일이야? 내가 공사판에서 일하다 다쳤단 연락을 받았어. 그때 하필 은호 후배와 같이 있었고 은호 후배가 같이 오겠다고 해서 그나저나 너 괜찮은 거야. 공사판에서 철근이 떨어졌는데 다행히 피해서 심한 부상은 아니야. 피하면서 넘어졌는데 땅에 세게 부딪혀서 어깨뼈가 금이 갔대.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이지혁의 말에 지은호는 긴장이 풀린 듯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호 후배, 그런 지은호를 부축하며 일으킨 박성재. 전 괜찮아요. 이지혁이 죽을 만큼 미웠는데 막상 이렇게 초라한 이지혁의 모습을 눈앞에서 확인하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병실 안, 세 사람의 시선이 교차하며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만남은 과연 무엇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병실 안 공기는 유난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성재와 은호가 들어서는 순간 지혁은 한쪽 어깨를 삼각건에 매단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쓰라린 건 자존심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보이고 싶지 않았던 초라한 모습을 들켜버린 것 같아서 속이 쓰렸습니다. 은호는 지혁을 보는 순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초라하게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한편으론 불쌍했고 또 한편으론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다른 여자와 결혼까지 하려 했던 사람이 왜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어야 하지? 그리고 나는 왜 이런 모습에 흔들려야 하지? 마음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은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병실 안에 머무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은호는 짧게 말하고는 병실 문을 밀치고 뛰쳐나갔습니다. 성재는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병실에는 지혁 홀로 남겨졌습니다. 지혁은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옷가지를 정리하려던 순간 어깨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얼굴을 찡그리며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던 지혁의 앞에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지금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최소 며칠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더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지혁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간호사의 손길에 결국 병실로 다시 밀려나듯 앉아야 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칠 수 없는 현실이 그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병원 복도에서는 또 다른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급히 걸음을 옮기며 눈빛을 피했지만 성재가 끝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은호 후배, 아직 지혁이에게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성재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입술은 굳게 닫혔습니다. 잠시 침묵 끝에 은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알던 이지혁이란 사람은 내 안에서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지금 저 앞에 있는 사람은 제가 알던 이지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단호하려 애썼지만 성재는 그 목소리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병실 침대 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대학 시절 은호가 웃으며 자신에게 건넸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선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었습니다. 넌 작정하면 무서운 아이야. 그 기억이 지금은 잔인하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지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병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초라해진 이 남자의 앞에 과연 다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병실을 뛰쳐나온 은호는 깊은 숨을 몰아쉬며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은 붕대로 어깨를 고정한 채 앉아있던 지혁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라하게 웅크린 그의 눈빛은 은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예전엔 누구보다 당당했는데.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분노는 나를 그렇게 밀어내고도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구나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연민은 혹시 저 사람도 많이 아팠던 걸까 하는 오래된 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랑은 끝났다고 말했지만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성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일부러 차분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은호 후배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그 한마디가 은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지역과는 전혀 다른 태도, 따뜻함과 배려가 담긴 성재의 목소리에 은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성재는 서둘러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런 성재의 배려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과거 지역은 늘 앞서 나갔고 자신에게 깊은 배려를 보여주는 순간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두 남자의 태도가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지역과의 즐거웠던 기억들이 불쑥불쑥 되살아났습니다. 대학 시절 함께 과제를 하며 밤새 웃던 날들, 공원 벤치에서 나누었던 소소한 대화까지. 은호는 고개를 흔들며 그 기억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야. 내 안에서 그는 오래전에 죽었다고 했잖아. 스스로 다짐했지만 가슴은 쉽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끝났다고 말하면서도 끝내지 못한 감정을 끌어안고 살아가곤 합니다. 성재는 그녀의 복잡한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면 나한테 기대도 돼요. 내가 곁에 있을게요. 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역이 다쳤다는 소식은 곧바로 가족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도 성재를 통해 알게 된 것이었기에 이상철과 김다정의 마음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이런 꼴이 될 줄 알았다면 대체 왜 집을 나간 거야? 상철은 속으로 씁쓸히 중얼거리며 아내와 함께 지역이 머물고 있다는 숙소로 급히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허름한 방 한쪽에 지역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 어깨는 삼각건에 매달려 있었고 얼굴은 피곤과 굴욕으로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상철은 그 모습이 차마 안쓰럽기도 했지만 곧바로 날선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집 나가더니 겨우 이런 꼴 보이려고 그런 거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뭘 버틸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어. 분노는 사실 걱정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그 마음을 끝내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김다정은 그런 남편을 제지하며 지역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혁아, 집으로 가자. 너 여기 혼자 두고 엄마 집에 어떻게 돌아가겠니? 엄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우리 그냥 집으로 가자. 응? 다정의 애원 어린 목소리에 지역은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깨를 움츠린 채 눈만 내리깔았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손에 이끌리듯 지역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은 이미 예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은 잠만 자러 들어올 뿐 가족들과 마주 앉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거실에서 함께 밥을 먹는 일도 없었고 저녁이 되어도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다정은 하루하루 아들의 그런 모습이 걱정스러워 마음을 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진짜 가족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이상철은 그런 아들의 태도가 더욱 못마땅했습니다. 그는 늘 속으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집을 지켜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실망시키냐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그는 지역을 붙잡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치듯 살 거야? 집에 돌아왔으면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해야지. 잠만 자고 얼굴도 안 비추고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냐? 지역은 아버지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 낮게 대꾸했습니다. 아버지가 뭘 알아요? 저한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도 제 얘기를 들어주신 적 없잖아요. 아버진 저 이해 못해요. 그 말에 상철의 인내심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유 안 봐도 뻔하지. 초라하게 살기 싫단 이유로 사랑해도 없는 계약 결혼을 하려다 결국 이 모양 이 꼴 난 거 아니냐? 두 사람의 말은 서로의 가슴을 찌르기만 할 뿐 어떤 이해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언성은 점점 높아졌고 결국 거실은 싸늘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지역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고 상철은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남겨진 김다정은 흐느끼며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과연 우리 가족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깊은 두려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음에도 오히려 가족의 균열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예전과 다르게 가족들 사이에서 겉돌았습니다. 공사판에서 다친 어깨는 여전히 성가시게 욱신거렸지만 그의 발걸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마음 하나로 다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학벌도 경력도 애매하게 남아버린 그의 이력서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이고 발품을 팔았지만 번번이 고개만 젓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결심했지만 세상은 그 결심을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역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이어갔습니다. 편의점, 주차장, 가구 배달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늦게 돌아오며 느끼는 건 허무와 공허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자꾸만 한 곳을 향했습니다. 지은노. 그는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 은호의 카페 앞을 배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카페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가 너머로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사람, 그 이름이 곧 지역의 상처였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그날도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위해 지은호의 카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슴 한편에 숨겨온 비밀, 바로 지은호가 자신이 과거 세상에 내놓을 수 없었던 친딸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재벌가 3호의 자리를 지켜왔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은호의 존재가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은호와 성재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은호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며 미소 짓고 은호 역시 편안하게 웃음을 보이는 모습. 그것은 분명 단순한 선후배의 관계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의 가슴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한 불안이 아닌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고성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성재는 자신이 재혼하면서 얻게 된 전처의 아들이었고 지은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자신의 숨겨진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가까워진다는 것은 곧 금기와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돌려 자리를 피했지만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혼란으로 뒤섞였습니다. 저 둘이 만약 더 가까워진다면? 진실이 드러난다면? 내 삶은, 내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삶과 지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옥죄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고성이는 좀처럼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와인잔을 손에 쥔 채 몇 번이고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떼어놔야 해. 어떻게든 저 둘을 떼어놔야 해.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계산이 얽히고 설켜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을 갈라놓을지 생각은 했지만 결론은 쉽사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끈거리는 이마를 짚으며 고성이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 반드시 생각해내야 해. 그러나 문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자신이 친딸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성재는 박진석 회장의 아들이자 회사의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반대한다고 해서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고성이는 더 큰 비밀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과 음모를 꾸밀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만약 은호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평생 숨길 수만 있다면 오히려 성재 곁에 두면서 지켜보는 게 방법일지도 몰라. 성재 옆에 있으면 은호도 평생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잖아.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 고성이는 스스로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만약 들킨다면 모든 게 끝장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야.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만 곧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잖아. 성재가 은호를 바라보는 눈빛은 보통이 아니었어. 어쩌면 은호가 성재와 결혼한다면 성재네 회사는 은호의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된다면 내 딸 은호는 더 이상 나 같은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욕망과 모성애가 교차하는 순간 고성이의 마음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눈빛은 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을 떼어놓겠다고 결심했지만 어느새 계산은 반대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지켜보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아.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만은 들켜서는 안 돼.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이미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욕망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새로운 계획은 결국 또 다른 파국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지역은 서울로 돌아온 이후 은호 주변을 맴돌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재와 함께 다정하게 웃고 있는 은호의 모습을 본 순간 그 모든 의지는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앞에 선명히 보이는 두 사람의 그림자는 지역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그는 은호를 불러세워 짧게 내뱉었습니다. 참 잘 도왔네. 나한테 고백할 땐 언제고. 그새 박성재로 갈아탄 거야? 은호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싸늘한 눈빛으로 지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배는 그런 말할 자격 없어요. 제 고백은 거절해놓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 했던 분이 이제 와서 질투 섞인 말까지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네요. 오랜 상처 위에 덧난 새로운 상처는 결국 두 사람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성재의 마음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랜 짝사랑을 끝내고 그는 직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묵묵히 곁에 있었던 성재. 그 든든한 존재가 은호에게는 새삼 고맙게 다가왔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성재에게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선배, 사실은 제가 많이 흔들렸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했는데 이상하게 선배 앞에서는 다 얘기하고 싶어져요. 은호의 고백 같은 고백에 성재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은호 후배, 사실 나도 성재가 입술을 여는 순간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혁은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질까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랑은 늘 가장 원치 않는 순간, 가장 원치 않는 장면을 보여주곤 합니다. 알고 있었죠? 나 사실 은호 후배 오랫동안 좋아했어요. 은호 후배는 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다 못 드리겠어요.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은호의 말에 성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언제든 후배의 대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성재가 뒷모습을 남기고 돌아가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지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안과 분노, 그리고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혁을 발견한 은호는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선배 아직 안 갔어요?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너 정말 성재 고백 받아줄 생각이야? 지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은호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선배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 한마디에 지혁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못한 그는 한 발 다가서며 은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고백 받아주지 마. 은호는 손을 뿌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배가 뭔데요?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이거 나요? 안 나요? 그녀의 발버둥에도 지혁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한마디. 사실 나도 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성재 고백 받아주지 말라고. 지금껏 감춰왔던 진심이 마침내 터져나온 순간 세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차마 대답하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싸늘한 공기와 뒤엉킨 감정 속에서 세 사람의 삼각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모여라 오늘의 예상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